마트 계산대에서 물건들이 바코드 스캔 소리와 함께 하나둘 찍혀나간다. 계산대 앞에 선 건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 바구니엔 딱 필요한 것들만 들어있었다. 묵은지 한 봉지, 라면 4개, 우유 한 통, 달걀 19. 딱 봐도 최소한으로만 산 생필품들. 그런데 고객님, 카드가 결제 불가네요. 계산원은 민망한 듯 말을 흐렸다. 할머니는 허둥지둥 지갑을 뒤적였다. 그 와중에 뒤에 선 사람들의 눈초리는 점점 따가워졌고 한 남자는 대놓고 투덜댔다. 아, 진짜 왜 이런 시간에 나와서 민폐야. 뒤에 사람 많잖아.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고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아니, 이게 원래 되던 카드인데 다시 한 번만 해줘요. 예. 계산원은 몇 번이나 다시 긁었지만 기계는 매정하게 삑삑 소리만 냈다. 순간 어떤 이들은 대놓고 비웃었다. 저 정도면 계좌에 돈도 없겠지. 연금도 안 들어온 듯? 그때였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한 남자. 이거 제가 계산할게요. 할머니와 계산원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름은 이도윤, 29살. 평범한 회사원. 아니요, 내가 낼게요. 이런 거 민폐 안 끼칠게요. 그냥 놓고 갈게요. 할머니는 뒤로 물러서려 했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몇 천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카드 안 돼서 민망했던 적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로 생각하세요. 계산은 총 12,700원.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카드로 계산했고 봉투까지 챙겨 들려주며 말했다.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우유 얼기 전에요.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네, 내가 꼭 갚을게. 이름이 뭐라고 했지? 괜찮아요. 이름 안 알려드릴게요. 그냥 오늘 좋은 하루 되셨다면 그걸로 됐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도윤은 이미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갔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이 평범한 하루가 도윤의 인생을 180도 뒤바꿔 놓을 줄 그 누구도 몰랐다. 3년 후 이도윤은 여전히 평범했다. 회사에선 말단 사원. 정규직이지만 잡무가 대부분이었다. 야근도 잦았고 상사는 늘 버럭버럭 소리쳤다. 도윤 씨, 이 보고서 누가 쓰랬어? 도대체 문장력이 왜 이래? 참았다. 몇 번이고. 이를 악물고 견뎠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이도윤 씨 맞으시죠? 금일 오후 2시 튜브그룹 본사로 와주시겠어요? 귀를 의심했다. 대기업 비서실? 그것도 대한민국 재계 3위 튜브그룹이라고 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스팸인가 싶어 끊으려 했지만 상대 목소리는 너무나 단정했다. 사무적인 톤. 진짜였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채 찾아갔다. 본사는 웅장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반짝였고 사람들은 다들 바삐 움직였다. 자기와는 딴 세상 같았다. 비서가 안내했다. VIP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도윤 씨, 놀라셨죠? 중년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강혜진입니다. 튜브그룹 창립자 강태준의 장녀예요. 튜브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대한민국 3위. 정계와 재계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 기업. 도윤은 숨을 삼켰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3년 전 마트에서 어머니가 민망한 일을 겪으셨어요. 순간 기억이 스쳤다. 그날 계산대에서 카드가 안 됐던 할머니. 그게 그녀의 어머니. 어머니는 치매 초기셨어요. 그날 카드 비밀번호를 잊으셨죠. 몸도 마음도 약해진 상황에서 예진은 말끝을 흐렸다.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도윤 씨가 도와주셨다고요.
계산까지 해주시고 이름도 안 밝히셨다고. 도윤은 말이 없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이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고 싶었던 순간. 그것뿐이었다. 어머니는 집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진의 눈도 촉촉해졌다. 그렇게 고마워하신 건 처음 봤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깔끔한 봉투. 안에는 서류와 명함이 들어있었다. 이건 저희 그룹의 채용 제안서입니다. 기획실에서 함께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도윤의 손끝이 굳었다. 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요? 아니요, 실수라니요. 세상에 잘한 일이란 꼭 보상받아야 한다고 믿어요. 예진은 웃었다. 부드럽고 단단한 미소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요. 도윤은 여전히 얼떨떨했다. 3년 전 마트에서 1만 원 남짓 계산해드렸던 일. 그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어머니는 그날 이후 늘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 참 착했어. 얼굴도 잘생겼지. 그래서 제가 꼭 찾아보자고 했어요. 서류를 받아든 도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그냥 채용 제안이 아니었다. 그날의 진심에 대한 세상의 응답이었다. 이번에 기획실에 새로 들어온 분이래요. 비서실에서 직접 모셔왔다던데. 정체가 뭐래? 사무실 분위기는 들썩였다. 조용히 책상에 앉아있던 이도윤. 시선이 쏟아졌다. 정규직 신입. 그것도 비서실 추천. 다들 수군댔다. 도윤은 그런 관심이 익숙지 않았다. 전 회사에선 늘 투명 인간이었다. 저기요, 복사 좀. 회의실 정리해놨죠? 자빌은 도윤목. 야근도 당연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처음부터 기획실 핵심팀에 배치. 직속 팀장은 그룹 부회장의 비서 출신. 중요한 회의도 도윤에게 메모를 맡겼다. 이도윤 씨, 이 프로젝트 한번 구조 짜봐요. 첫 주부터 실무가 떨어졌다. 말도 안 되는 기회.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다. 쟤 누구 빽 있는 거 아냐? 얼굴은 반반한데 실력은 글쎄. 질투가 피어났다. 그중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 기획실 4년차 장민석 대리였다. 처음 와서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회사 분위기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네. 민석은 도윤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회의 중에도 일부러 말을 끊고 메신저로 후배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입이 뭘 안다고 거기 낀 거냐? 도윤은 묵묵히 참았다. 할머니를 떠올렸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예진 이사가 해줬다. 그래서 견뎠다.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 그러던 어느 날 사내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사내 벤처 공모전 개최. 신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전 계열사 통합심사. 선정 시 대표이사 직속 태스크포스 배치. 기회였다. 작은 문 하나. 그 문을 두드릴 용기만 있으면 되는. 도윤은 밤을 새웠다. 회사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의 가방엔 노트북과 김밥 한 줄뿐이었다. 민석은 비웃었다. 아, 공모전?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런 건 원래 위 사람들끼리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도윤은 눈을 떴다. 말없이 묵묵히 준비했다. 그의 아이디어 노트엔 제목 하나. 1,000원을 통해 시작된 가치. 바로 그날의 기억. 마트 계산대 앞 그 순간. 그걸 기업 전략으로 풀기 시작했다. 며칠 뒤. 공모전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야야, 기획실 신입. 걔 붙었대. 진짜? 장민석 대리는 떨어졌잖아. 복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사람들 사이에선 도윤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렸다. 이도윤 누구야 대체? 민석은 벽을 주먹으로 쳤다. 피가 맺혔다. 입술은 씹혀 붉게 물들었다. 말도 안 돼. 내가 밤새 만든 자료인데. 그딴 신입한테 밀려. 하지만 심사 결과는 명백했다. 1위 이도윤. 제안서 제목은 단 하나. 1,000원의 가치로 시작된 신뢰 플랫폼. 내용은 단순했다.
소액 기부 기반의 고객 신뢰 회복 프로젝트. 착한 소비, 착한 연결,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구상. 하지만 누구보다 예진 이사의 눈에 띄었다. 이거 혹시 마트 사건을 모티브로 쓴 거야?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누구보다 감동받은 얼굴이었다. 이사회 회의에서 예진은 직접 이 아이디어를 꺼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 철학을 대표할 수 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서 도윤의 아이디어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후보로 선정됐다. 며칠 후 사내 발표회장. 수백 명의 직원 앞에서 도윤은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이도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석은 팔짱을 낀 채 비웃었다. 감성파리하네. 하지만 사람들은 달랐다.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예진 이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비서실장에게. 이도윤 씨, TF팀으로 이동 준비하세요. 같은 시각. 장민석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벽에 주먹을 박았다. 이딴 놈이 우리 위로 올라간다고? 그의 눈엔 증오가 가득했다. TF팀 배치. 전사 핵심 프로젝트. 도윤은 정식으로 임원 직속 전략 기획 파트에 합류했다.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회의실엔 각 부서의 에이스들이 모였다. 브리핑은 영어, 데이터는 실시간 공유, 보고서는 하루 3건씩. 도윤 씨, 이 부분은 로드맵 다시 짜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숨 쉴 틈도 없었다. 하지만 도윤은 버텼다.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작은 선에 그 힘이 마음 깊이 남아 있었으니까. 하지만 모두가 반가워한 건 아니었다. 장민석. 그는 TF팀 옆 부서로 배치되며 내부 커넥션을 통해 도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얘 진짜 뭐하는 놈이지? 어떻게 대기업 비서실에서 이딴 애를 뽑아? 민석은 회사 내 보안팀에 사적으로 접촉했다. 그리고 도윤의 이전 직장 기록, 학력, 가족관계까지 뒤졌다. 고작 지방대 출신의 부모는 자영업자. 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야, 진짜 흙수저잖아.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비리나 하자 하나 없는 기록. 그럴수록 민석은 점점 미쳐갔다. 이건 분명히 무슨 연줄이 있어.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여자랑 무슨 사이라도. 그의 시선은 예진 이사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추측이 시작됐다. 설마 연상연하? 저 새끼 예진 이사 꼬신 거 아냐? 그날 이후 사내 게시판에 익명 폭로글이 올라왔다. XX그룹 TF팀 내부의 특혜 채용 정황. 기획실 신입 이도윤. 누가 데려왔는가? 정당한 경쟁은 있었는가? 이름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지목 대상이 누구인지. 복도는 다시 웅성거렸다. 야, 그거 도윤이 말하는 거 아냐? 특혜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얼굴 믿고 들어온 거지 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군요. 그날 밤 도윤은 노트북을 켜고 한 줄의 제목을 적었다. 착함이 무기가 되기까지. 사내 게시판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익명글, 루머, 뒷말들. 특혜, 내연남, 얼굴 채용. 이도윤은 침묵했다. 하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그날 오후 사내 긴급회의가 열렸다. 예진 이사가 직접 참석했다. 모든 임직원 회의실어로 집결 바랍니다. 웅성임 속에 자리가 가득 찼다. 장민석은 뒤편에서 팔짱을 끼고 앉았다. 속으로 웃고 있었다. 이제 곧 끝이야. 신입 주제에 감이 어디서. 예진 이사가 입을 열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다. 예진의 손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거기엔 캡처된 루머 글들. 이 자리에선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녀는 단상 옆에 선 남자를 가리켰다. 이도윤. 이 사람은 3년 전 제 어머니가 마트에서 기억을 잃고 계산조차 하지 못하던 그때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준 분입니다. 사람들 눈이 커졌다. 어머니, 예지는 말했다. 그날 어머니는 집에 오셔서 도윤 씨 얘기만 하셨어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정적.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습니다. 예지는 덧붙였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사람과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건. 특혜요? 아니요. 전 이 회사를 20년 넘게 일한 이사입니다. 단 한 번도 감정으로 사람을 뽑은 적 없습니다. 순간 뒤편에서 장민석이 일어섰다. 그런데 왜 CCTV도 없는 일로? 이 사람을 그렇게 믿으시죠? 그냥 감동팔이 아닌가요? 예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마트 내부 CCTV 영상. 도윤이 계산을 마치고 봉투를 건네며 웃고 있던 그날의 장면. 모두의 입이 벌어졌다. 저희 어머니는 이 영상을 3년간 사무실 책상에 두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청년이 또 있을까 그러셨어요. 정적.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예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도윤 씨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 지켜야 할 가치 그 자체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TF팀 전원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심지어 예전 도윤을 무시하던 직원들까지 고개를 숙였다. 장민석.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날 이후 도윤을 향한 시선은 달라졌다. 이젠 더는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정식 사업으로 채택되었고 회사의 새로운 간판 프로젝트로 떠올랐다. 뉴스마다 도윤의 이름이 나왔다. 진심의 가치가 만든 플랫폼. 기획실 신입, 업계 흐름을 바꾸다. 그리고 1년 후 도윤은 최연소 TF실 실장이 되었다. 임명식 날 예진 이사는 조용히 다가왔다. 축하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을 저도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 마트 앞에서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웃는 모습. 이 사진 어머니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도윤 씨 이야기를 하셨죠. 도윤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도움을 받았다고,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고.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이젠 제가 그 따뜻함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그 후 도윤은 어르신 대상 기초생활기부 연계 플랫폼을 런칭했다. 회사 수익 일부를 자동 적립해 치매 초기 어르신 지원에 쓰는 구조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기업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이건 단순한 CSR이 아니야. 진심이야. 어느 날 도윤은 마트 계산대 앞을 지나쳤다. 그 자리엔 다른 노인이 지갑을 뒤적이고 있었다.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천천히 다가가 카드 결제를 대신해줬다. 노인은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도윤은 웃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도 그는 잊지 않았다. 그날의 온기, 그 따뜻한 순간.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그 순간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선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진심은 또 다른 진심을 낳는다. 착한 사람이 끝내 이기는 세상.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